주인공이 고졸 회계사예요. 고졸 회계사 가능한가요? 뭐 불가능하지 않죠. 뭐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박입니다. 오늘 금요일 처음으로 회계법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가 시작한다고요. 넘버스 빌딩 숲의 감시자들. 근데 약간 뭐 예고 영상들을 보고 나서 조금 드는 생각들 같은 게 있어서 좀 의견 교류를 하기 위해 좀 김 회계사님과 또 함께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거기서 보면 최고의 회계법인 테일 회계법인이라고 최민수 씨가 부대표인데 약간 그 홍보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최고 뭐 3일 회계법인이겠죠. 3일을 그렇게 소개한다. 부대표가 어떻게 생각해요? 부대표가 그 급인가? 저요? 부대표는 그 급은 아니지 않나? 저는 4등 딸이 한영에서 와가지고 아니 4등에서도 그때는 그래도 뭐 우리가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나와서 누군지 아니 근데 약간 최강은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거는 에바지. 그리고 그 부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다. 신입 회계사들한테 회계법인 부대표 세고 셌잖아요. 세웠었죠. 약간 헤드 또는 약간 C레벨 파트너가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에바죠? 에바죠. 에바. 그치. 그리고 오피스가 나오는데 거기 오피스에서 그 지정석을 써요. 약간 시니어 어쏘? 3년차겠죠? 3년차 회계사까지도 지정석을 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파트너도 자리가 없었어요. 아 그래? 네. 아 진짜? 파트너도 자유석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요즘 추세가 호텔링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요즘에 3일이나 3정도 다 스마트 오피스여서 3정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 빼고 이사들도 다 자리가 없어서 호텔링.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빈자리 가서 앉아서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조금 요즘 추세야 맞지 않는. 그쵸? 그렇죠. 보험법인도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드라마에서 보면 명찰들을 다 메고 다녀요. 저는 명찰 첫 교육 때만 맸던 것 같고 명찰을 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이 이렇게 딱 뭐 아마존이나 구글도 아니고 무슨 회계법인이 그렇게 하나. 명찰 메고 다니셨어요? 저는 순정으로 메고 다녔고 다른 분들은 뭐 명찰 사원증에 이제 그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거나. 그치 명찰이 보통 출입증이니까. 근데 그거를 퇴사할 때까지 메고 다녔다고? 예,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이직하고 나서도 그랬는데. 하긴 증권사에서도 그랬지. 오케이. 그리고 드라마를 보니까 신입생 교육 연수를 시니어 어쏘, 그러니까 3년차가 진행을 하던데 저는 이건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3년차가 뭘 안다고 누굴 알려줄 수준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3정에서 적어도 매년 매니저 빨라도 매니저 전에가 한 5년차 S시니어가 했는데 김 회계사님 한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제 OJT 같은 경우는 뭐 시니어들과 이제 매니저분들이 반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뭐 집체교육 같은 경우는 뭐 최소 이제 시니어 매니저가 나와서. 그치. 매니저 또는 시니어 매니저가 해야 정상인데 뭐 아무튼 오케이. 이것도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시니어 매니저를 SM인데 누구 SM님 뭐 디렉터님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희 때는 솔직히 매니저부터 그냥 매니저님이라고 했고 디렉터는 이사니까 그냥 이사님이라고 했는데 한영은 어땠어요? 저가 있는 한영은 이제 매니저까지는 다 선생님으로 통일. 그치. 선생님으로 하고 이제 시니어 매니저는 부장님, 디렉터 이사님, 나머지 위로 상무님, 전무님 이렇게. 그치. 딜 같은 경우에는 3정에서도 시니어 매니저 차장, 그다음에 시니어 매니저가 부장인가? 부장이. 부장.
매니저가 차장, 그 다음에 디렉터 이사님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예고편을 보니까 파트너를 회계법인의 수익을 분배받아가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파트너가 이제 셀러리 파트너 이후에 에쿼티 파트너가 있는데 에쿼티 파트너가 지분 파트너로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고 셀러리는 그냥 월급을 받는 파트너인데 그 한영도 똑같죠. 그 제가 5년 전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파트너라고 하면 이제 에쿼티 파트너라고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점점 에쿼티 파트너의 기준이 좀 높아져서 예, 파트너도 그 셀러리 파트너, 에쿼티 파트너 둘로 나눠지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설명이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서 최진혁 씨가 시니어 메이저로 나오는데 SM이 그 뉴스텝 보고 그래요. 네가 중졸이든 고졸이든 모르겠는데 네가 내 주머니에 영향을 끼쳐? 라는 말.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솔직히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왜냐면 시니어 메이저를 해봐야 그냥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인데 성과에 영향을 조금 미칠 수야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뭐 주머니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는 시니어 매니저는 이제 그냥 어차피 똑같이 일 받아서 하는 입장이고 자기 지갑이 있고 없고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스텝이 무슨 성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일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뉴스텝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도 주인공이 얼굴이 잘생긴 뉴스텝으로 나와요. 얼굴이 잘생기면 인생이 편하죠. 회계법인에서도 얼굴 잘생기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잘생겨보질 못해서 그런 거 모르나? 잘생기면 인생이 편안하는 거는 이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진리입니다. 그치. 회계법인도 마찬가지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무제표 좀 볼게요 하면서 종이를 받아서 들고 본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 요즘 시대에 무슨 소프트 카피를 보지 무슨 다 하드 카피를 말도 안 되는. 저도 이제 일할 때 모니터를 노트북 모니터 하나만 썼는데 그래서 쿠사리를 먹었어요. 요새 하드 카피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모니터 2개 펼쳐놓고 보는 시기. 로컬 회계법인도 소프트 카피 다 그냥 PDF 파일 같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보면 사무실에서 막 화일, 철 이런 걸 옆에다 잔뜩 갖다 놓고 보는데 다 구랍니다. 요즘 변호사들도 서류철로 안 보고 웬만하면 다 PDF로 봐요. 그게 현실입니다. 오케이. 넥타이 복장이 많이 나오던데 사실 뭐 그게 맞긴 합니다. 이게 뭐 전문직으로서 약간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넥타이를 매는 게 맞긴 한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노타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증권사도 그렇고 웬만하면 넥타이를 차지 않아요. 근데 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정중할 수 있죠. 또 아니면 위에서 C레벨의 약간 꼰스러운 누군가가 넥타이를 매라 라고 하면 넥타이를 매는 경우가 있긴 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 뭐 청각장애 바리스타 이런 분들을 고용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일정 수준의 회사나 뭐 회계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회계법인들이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회사에 이제 임직원으로 계시는데 삼정 같은 경우에도 삼정 내부의 카페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카페테리어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카페테리어 맞나? 아무튼 카페 직원으로 그 다음에 삼정 같은 경우에는 맹인 안마사 분들도 계셔서 안마 시스템을 이렇게 시스템 통해서 예약을 하면 안마도 받을 수 있었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로 이동을 하는 게 나왔거든요. 시니어 어쏘랑 3년차랑 뉴스텝이 같이 차로 이동하는 게 나오는데 사실 시니어 어쏘면 이제 인차지 롤을 보통 수행하지 못하는데 차로 아무튼 이동을 해요. 근데 회계사들은 보통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자차 안 가지고 다닙니다. 택시 다 법카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로 주로 이동을 하고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거는 뭐 한영도 마찬가지죠.
제가 있을 때는 다 무조건 뭐 세 걸음 이상 택시 탔죠. 그쵸. 이게 자차로 간다는 거는 경비로 인정받기도 어려워서 택시를 타고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금 드라마에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청산 결정서로 뭐 엄청난 파워풀한 그 회계법인의 그런 권위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청산 결정서 요거는 어떻게 되죠? 대충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저도 뭐 조사위원 해봐서 아는데 뭐 청산을 할지 이제 회생률로 갈지를 결정하는 게 회계법인은 맞는데 이제 그거를 그 당사자한테 가서 그렇게 내민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쵸. 그냥 결정 자체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회사가 존속하는 게 더 가치가 높을지 청산해서 정리를 하는 게 가치가 높을지 평가를 회계법인이 하고 그 회계법인이 평가한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법원에서 오케이 해서 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하는 건 법원인 거죠. 그쵸?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아쉬워요. 약간 좀 뭔가 고증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사인을 막 라이언 프로젝트를 참여할 인원을 뭐 뽑겠습니다 뭐 하면서 약간 회계사들이 모여있는 사무실에 와서 인차지가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사인을 보통 그렇게 하나요? 제가 있을 때는 그냥 그냥 스케줄 있으면 그냥 넣는 거 아니야? 남은 놈들 이제 다 모은 다음에 이제 갖다 집어넣죠. 그치. 어차피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뭐 가려 넣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어사인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스케줄표를 보고 그 업무를 할 때 그 업무 시간에 비어있는 회계사를 다 때려 넣습니다. 보통 패급 회계사라고 약간 찍혀있는 경우 빼고는 업무에 그냥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아쉬웠던, 좀 저한테 좀 자문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걸 싶습니다. 여기서 그 부대표의 아들 SM이 뉴스텝을 직권으로 합격을 시켰어요. 고졸이라 이게 뭐 어렵다는데 뭐 직권으로 SM이 합격시킨다 가능한가요? SM은 그냥 직원일 뿐입니다. 그죠? 아니 없어요. 부대표도 세고 셌고 대표도 많고 뭐 디렉터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고 SM은 그냥 SM 딸이인데 SM이 직권으로 합격을 시킨다. 이것도 조금 좀 에바인 것 같아요. 결국 파트너들이 결정을 하죠. 거기서 막 어사인에 들어가지 못해서 언어사인인 그 주인공이 막 어사인에 들어가려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종이 그 프린터에 갈아 끼고 파쇄하고 갖다 버리고 막 하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외주로 다 고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프린터에 종이가 너무 부족해서 하도 출력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감사 시즌 때는 그냥 필요한 사람 갖다 끼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쵸? 그 한영도 당연히 그런 거 하시는 외주 분들이 있으셨죠. 뭐 파쇄랑 청소까지는 외주였고 이제 복사지 채워 넣는 거나 뭐 그치. 개인 서류 이런 거 처리하는 건 다 저희 몫이죠. 그쵸. 그거는 그냥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무슨 직원이 해. 또 딜본부에 있던 주인공이 감사본부로 갑자기 파견을 가요. 이런 경우 많은지. 저는 좀 있었어요. 저는 안 갔는데 저 밑에 음. 친구들이 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입사하자마자 딜본부로 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그때는 하셨어가지고 제 밑에 연차들이 이제 한 6개월간 감사 갔다 오고 그때부터 딜을 하긴 했습니다. 그쵸. 이게 감사 시즌 때 업무 지원을 오기는 해요. 저도 감사본부에서 업무를 마치고 시즌이 끝났는데 일본계 회사들은 3월 말 법인이 많기 때문에 기말 시즌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회사들과 달리 끝난 다음에 또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본계 법인들을 감사하는 본부에 파견을 갔었는데 뭐 일단 좀 그렇고 거기서 금기간조회서를 못 받았다고 뭐 그러면 안 준다고 설설 기나요? 뭐 이렇게 말하는 회계사가 있는데 인차지한테 대드는 거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금기간조회서를 못 받았다 담당자가 빠따 쳐맞고 그냥 왕복사대기 3만 대 맞아도 정신을
그냥 두 손 들고 한 벽 보고 3시간 서 있어야 될 정도인데, 왜냐면 금융기관조에서가 회수가 안 되면 감사 보고서가 나갈 수 없거든요. 근데 데드는 뉴스텝이 있었다? 그럼 저라면 죽방 한번 갈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조에서를 회수하러 가서 그냥 은행 지점인데 안 보내준다고 거기서 막 뭐 번호표 뽑으세요 이런 소리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리 하면은 갑질하는 금기관 직원들이 있었다, 그럼 전 더 갑질해갖고 울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법적으로 회신을 해줘야 되고 우리는 수수료를 다 결제를 했는데 안 준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약간 좀 뭐 드라마틱하게 그런 걸 보여주려고 그런 내용을 넣었던 것 같은데, 고증을 하려면 약간 회계사들이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회계사가 좀 센 모습을 보이는 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인공이 고졸 회계사예요. 고졸 회계사 가능한가요? 뭐 불가능하진 않죠. 뭐 근데 학점 같은 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무슨 강의 뭐 그런 걸로 채워야죠. 그치. 이게 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고 그러면은 필요한 학점들이 있는데 그 이수를 학점은행제나 뭐 독학사 이런 걸로 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뭐 또 뭐 있잖아. 뭐 아무튼 그런 걸로 점수를 만들어서 이수를 해서 합격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졸 회계사 뭐 요거는 굉장히 가능하고 또 드라마 소재로서 매우 괜찮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지켜볼게요. 예고편만 보고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제가 앞으로 본방 사수를 해가면서 좀 제가 느끼고 조금 이상했던 거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다 싶은 거는 영상으로 제가 피드백 또는 뭐 리뷰 영상 이렇게 남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주세요.